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한양궁궐의 부엌 앞마당, 작은 소녀 하나가 장작더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깨진 그릇 하나, 그리고 남은 밥 몇 숟가락. 그때 궁녀 하나가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너 또 여기 앉아 있니?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 남은 음식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궁녀는 한숨을 쉬었다. 여긴 아무나 밥 얻어먹는 곳이 아니란다. 그때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요리를 해볼게요. 궁녀는 피식 웃었다. 네가? 소녀의 눈은 이상할 만큼 진지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궁녀는 장난삼아 말했다. 그래, 그럼 저 솥에 있는 재료로 죽 한번 끓여봐라. 그날 그 죽 한 그릇이 궁궐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구름 라디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분들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태어나자마자 가난이라는 이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 늘 누워지셨다. 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흙벽 오두막. 겨울이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여름이면 지붕에서 비가 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였다. 요리였다. 연화는 음식을 보면 눈이 반짝였다. 장터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다. 상인들의 목소리, 국 끓는 냄새, 전 부치는 소리. 연화는 장터 구석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한 상인이 말했다. 애야, 거기 서서 뭐하냐? 연화는 부끄럽게 말했다. 요리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상인은 웃었다.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 그가 건넨 것은 남은 채소 몇 조각이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솥에 넣어 끓였다. 잠시 후 상인이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를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다. 몇 년이 흘렀다. 연화는 어느새 13살이 되었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연화는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있었다. 바로 궁궐의 부엌이었다. 궁궐에서는 부엌에서 일할 어린 하녀를 구하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 문 앞에 섰다. 하지만 가난한 옷차림의 소녀를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아이는 안 된다. 경험도 없고.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한 궁녀가 말했다. 잠깐. 그녀는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요리할 줄 아느냐? 연화는 작게 대답했다.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연화의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궁궐 부엌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한 곳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물 깃고 장작 패고 채소를 다듬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밥은 겨우 한 그릇.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호통이 쏟아졌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화에게 부엌은 꿈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궁궐에 큰 잔치가 열리던 날, 주방은 전쟁터 같았다. 그때 요리를 담당하던 상궁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주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지?
이 요리는 누가 마무리해? 그때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요리를 완성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음식은 임금의 수라상에 올라갔다. 임금은 조용히 음식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방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잠시 후 임금이 말했다. 오늘 음식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어린 하녀 하나가. 임금은 말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연화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다. 임금이 물었다. 네가 만들었느냐?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예, 전하. 임금은 잠시 연화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임금은 이어 말했다. 이 아이를 부엌에서 제대로 가르쳐라. 그날 연화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월은 흐르고 연화는 자라났다. 수많은 요리를 배우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아이는 천재다. 하지만 연화는 늘 이렇게 말했다. 천재가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팠던 아이였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어떤 이유로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장터에서 작은 국밥집 하나를 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궁궐을 떠났습니까? 연화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연화의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국 한 그릇을 먹고 말했다. 이 맛 참 따뜻하다. 세상에는 배고픔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녀였던 연화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식은 임금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궁궐 부엌에서 연화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손을 거치면 음식이 달라진다. 참 신기한 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연화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궁궐에서 오래 일하던 몇몇 상궁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상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우 들어온 어린 것이 벌써부터 임금의 칭찬을 받는다니. 또 다른 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궁궐이라는 곳은 음식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는 중요한 연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대신들과 외국 사신들까지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음식은 특히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연화는 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맑고 깊은 맛을 내는 궁중국. 연화는 밤늦도록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이 끓고 있던 솥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다음 날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음식이 수라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만든 국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임금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주방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국 누가 만들었느냐? 주방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전하? 임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국은 매우 짜구나. 주방 사람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의 깊은 맛은 아주 좋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소금을 더 넣은 것 같구나. 주방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의 손에는 거짓이 담기지 않는다. 이 아이의 음식은 그렇지 않다. 그날 누군가가 일부러 소금을 넣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괴롭히던 상궁은 부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연화는 더 조심스럽게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정직하게, 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임금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궁궐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보라. 상궁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한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은 어린 시절의 맛이구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임금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과 같다. 잠시 후 임금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화, 내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날 이후 연화는 궁궐에서 가장 신뢰받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화는 매번 요리를 할 때마다 배고프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연화는 궁궐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연화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궁궐을 떠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왜 떠나려 하느냐?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국밥. 하지만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와 그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국은 마음이 따뜻해진다. 세상에는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녀였던 연화는 그 둘을 모두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식은 궁궐을 떠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장터의 작은 국밥집,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안에는 조용한 등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국 앞에는 작은 위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위패였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국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가
늘 저에게 먼저 먹으라고 하셨는지 연화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는 한참 철이 없었네요. 어머니도 배가 고프셨을 텐데 이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연화의 입에 작은 웃음이 스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는 늘 배가 고프셨다는 걸. 잠시 후 연화는 국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딸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모두 따뜻하게 먹고 갑니다. 연화는 국그릇을 살짝 밀어놓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밥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고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에서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말이 없고 때로는 아주 작은 밥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